징집병이 탄 버스는 군 등록 및 입대 사무소를 떠나고 있었고 에이버리는 그 뒤를 따라 신병들 사이에 있는 스텔리를 다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그녀는 그를 껴안고 울고 있는 얼굴을 그의 어깨에 숨겼습니다. 스텔리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야. 난 시간을 내어 돌아올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마. 모두가 봉사하고 건강하게 살아 돌아올 거야. 난 전쟁에 가지 않을 건데. 모퉁이에서 버스가 사라졌어요. 에이버리가 조금 더 서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하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또 세 번째 에이버리는 가끔 스텔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말하고 잠시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는 그녀는 최근에 공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데니스 무모함을 만났고 대담한 데니스는 야간거리 경주를 좋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에이버리 자신은 그녀가 어떻게 주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와 매력에 빠져들었지만 그녀는 스텔리에 대해 잊지 않았고 자신에게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데니스는 단지 친구이고 스탠리는 봉사했으며 그가 에이버리의 마음속에 혼자가 아니며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 나타난 잘생긴 모험가 폴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스텔리의 동료 군인 중 한 명이 여자친구로부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전화기에 파편을 짓밟고 부수었습니다. 막사에서 출구로 향했는데 근처에 있던 스텔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시나요? 그녀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녀가 1년만 기다릴 수 없다면 왜 그녀가 필요합니까? 똑똑해. 물론 넌 차버린 사람이 아니지. 그래, 난 아니지만 넌 하나뿐인 둘을 만나게 될 거야. 너도 이미 누군가를 만났지.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기다릴 거야. 우리는 데이트를 해왔어. 3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확신해요.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해서 믿지 못합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할게. 오늘 밤에 전화할게. 내가 직접 들으러 거기 있을 테니 아침에 내가 전화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할게. 에이버리가 전화를 듣고 스텔리인 걸 봤다. 여보, 안녕. 잘 지내? 잠깐만. 에이버리, 내 말 잘 들어봐. 나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됐는데 의사들이 내가 절대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 너도 알잖아. 스텔리. 에이버리의 목소리가 떨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방해했어.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말해주고 싶었어. 어리석은 농담이었지만 폴은 그의 옆에 서 있었고 스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전화를 껐습니다. 그들의 부대는 군사훈련을 위해 경계태세를 취했고 스텔리는 그가 에이버리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3일 후 막사로 돌아왔을 때 막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텔리는 에이버리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있는 것을 보고 기회가 생기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속임수에 대해 즉시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에이버리는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스텔리 말을 방해하려고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내가 어리고 여자친구가 필요 없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간호사도 필요하고 스텔리도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당신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스텔리, 나는 항상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잊어야 합니다. 에이버리가 전화를 끊었고 스텔리는 그것이 시험이었고 그녀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인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위를 올려다보니 폴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봤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의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다가가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들었어요. 미안해요, 스텔리. 미안, 스텔리. 너한테 그런 내기를 걸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알았어. 너 덕분에 내가 궁지에 몰렸는데 내가 날 붙잡았는데 내가 틀렸어. 우리는 확실히 괜찮은 여자들을 만날 거야. 군 복무 후에는 확신해. 스텔리와 폴은 계약에 따라 복무하기 위해 머물렀어. 그들은 한 번 이상 서로를 도왔고 한 전투 중에 형제보다 더 가까워진 핫스팟에 함께 있었습니다. 스텔리는 폴뿐만 아니라 그의 소대장도 불타는 차에서 꺼내어 1년 후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고 임무에서 제외되었으며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몇 달 동안 그를 돌봐주던 간호사 도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그를 다시 일으켜 거의 잃었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토라는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고 매우 기뻤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쌍둥이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텔리는 그의 아내를 품에 안고 최대한 그녀를 애지중지했고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느 날 폴은 스텔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보안기관을 조직하려고 했고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스텔리는 친구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지지했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활동 영역을 확장했으며 자선단체로 확장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섹션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 당국의 관심 없이는 지속되지 않았고 폴과 스텔리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스텔리는 고향에 스포츠 센터를 열 생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파트너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비행기는 몇 시간 거리에 있었고 스텔리는 자신의 젊음을 기억하기 위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골목 중 한 곳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익숙한 듯 그녀는 7살짜리 아이를 태운 채 그녀 앞에서 휠체어를 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지나쳤고 갑자기 그녀는 돌아서서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도 돌아섰다는 것을 느꼈다. 스텔리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에이버리였는데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몸을 굽히고 돌아섰다. 스텔리는 서서 그녀를 보살피다가 재빨리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들은 인사를 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았지. 그래,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인가? 얘네 아들, 그의 아들인가? 이름은 월터 스텔리야. 쪼그리고 앉아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오 안녕 월터. 그 아이가 소심하게 악수하며 만나서 반가워하냐고 묻더군요. 이름이 뭐죠? 저는 스텔리예요. 내 엄마 아는 분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음을 못하더군요. 친구라는 단어로 아이스크림 사줄게. 에이버리가 동의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합니까? 스텔리는 주문한 가장 가까운 거리 카페로 아이들과 함께 유모차를 몰고 갔고 소녀는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동안 에이버리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고 있었어. 직접 보면 알 수 있지. 그 여자는 슬프게 말하며 값싼 셔츠의 컬러를 조정했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군. 전화해서 미안해. 멍청한 농담이었어. 나도 알아. 내 엄마가 나중에 말했지만 나는 이미 임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나는 데니스와 결혼한 적이 없었다. 월터가 태어났을 때 그는 나 같은 여자가 쓸 수 없이 많았지만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사라졌지만 그는 매년 왔고 월터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그를 새 차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마을 밖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데니스는 거의 무사했지만 월터는 병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여기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데니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술 대기자 명단에 있고 해외 수술을 받기 위해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말에 에이버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밥 먹었어. 어서 집에 가야 해. 용서해주라 스텔리. 그리고 행복하세요. 스텔리는 그 소년에게 다시 가서 그가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월터가 되기 전에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스텔리라고 말하고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슬프게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에버리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녀는 그 편지의 내용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 병원에 갈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해야 했던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거기로 날아가 에이버리가 움푹 들어간 뺨에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고 6개월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월터는 가벼운 목발에 기대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에게는 아들을 도와준 손님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었지만 몰랐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대형 원격 조종 비행기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손글씨로 조종사에게 행운을 빕니다라고 쓴 실제 비행기 엽서.